저는 저 길에서 설명했듯이 형님도 한번 쫙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 프로세스를.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네. 뭐가 있을까? 일단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짧게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그 얼마 전에 했던 것 중에 그 봄에 했던 것 중에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반스랑 반스랑. 그리고 그 홍콩 하이피스트랑 같이 그 캠페인 컨텐츠를 만든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올해 2021년에 반스가 그 광고를 하는데 돈을 쓰지 않고 창조적인 그들의 항상 캐치프레이즈가 그 창조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뭐 그런 지원을 하잖아요. 오프 더 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진짜 되게 다양해요. 뭐 좀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있고 다 스케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뭐 아시겠지만 이제 다 지원을 한다. 이게 광고다 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의 구현준님이라고 그 아주 유명한 반스코리아 스케이트팀의 소속이기도 하신 그 스케이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스케이터로서도 그 프로스케이터로서도 유명하지만 그 그립 테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스케이트보드가 뒷면 바퀴 달린 그 휠이 달린 면이 있고 윗면 사람이 타는 면이 있잖아요. 네, 발 닿는 면. 네, 그래서 발 닿는 면을 착지감 때문에 그립 테이프라는 걸 붙이거든요. 네, 사포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사포 같은 거. 그래서 보면은 되게 화려한 것도 있고 뭐 그냥 까만색으로 붙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분은 그거를 꽃 모양으로 본인이 다 자르고 찍고 스프레이로 스텐실하고 뭐 붙이고 해가지고 마치 무슨 히피 시대의 그런 어떤 문양 같은 식으로 연꽃 같은 그런 것들을 진짜 되게 제대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작품처럼. 작품, 그런 걸 해요? 아트웍이에요. 그분이? 네. 근데 전 스케이트보드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그분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반스가 올해 이제 그 창조적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 광고로서 이미 캠페인들은 나갔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후속 컨텐츠로 홍콩에서 한 명은 이 나무를 가공하는 일종의 목수 젊은 장인 디자이너 분을 다루고 한국에서는 우리 그 반스에서 이미 구현준이라는 한국 그 크리에이터가 글로벌 광고에 나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또 새로운 종류의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좀 디테일하게 파는. 네. 그러니까 그 방식 자체는 똑같아요. 그분이 이제 만드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알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그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뭐 야 나도 막 이런 거 굳이 말하자면 네. 그게 딱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통 제가 하이피스트 글로벌이랑 작업을 하면 2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일이 그 하나는 승준 씨가 말했던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고 뭐 그 기획 단계,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단계를 걔네들이 다 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것들을 현지에서 어떤 사람들이랑 작업을 할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실제 촬영을 제가 핸들링을 하고 포스트 프로덕션에 관여를 하거나 관여하지 않거나 네, 그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프로덕션 그러니까 제작에 포커스를 맞춰진 종류의 일이 있고 또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사이드에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후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PDF로 웹페이지 그 이제 이런 거 할 거다라고 한 진짜 5장 정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그때 또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촬영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하게 인원 통제도 해야 되고 네, 스태프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어서 솔직히 이거 할 수 있으려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콘티 제가 짜고 스토리보드 제가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촬영도 제가 당연히 진행하고 반스에서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하고 잘 나왔어요. 네, 뭐 영상도 뭐 재밌게 찍었고 그 반스 쪽에서 그 구현준님이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한 타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어로서
인터뷰이한테 뭔가를 또 끌어내야 되니까. 그쵸. 네, 그게 되게 중요해서 사전 질문지 같은 것도 좀 보내드리고 그것들 다 보셨다고 얘기 듣고 했는데 같이 영상을 찍었던 그 제 친구 중에 창원이라고 저희 또 완전 구독자예요. 네. 집에서 그냥 틀어놓는다. 네, 청소할 때. 근데 창원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 이 클립 안에 들어갈 만한 코멘터리들을 제대로 딸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을 막 걱정을 했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근데 얘기 되게 잘 하시던데 실제로 되게 조리 있게 잘 얘기해 주셨고 네. 이런저런 얘기들 했는데 그때 제가 조금 인터뷰할 때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나 되게 즐겨 하시는 타입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떤 자기 작업에 몰두하시는 분, 일종의 제가 봤을 때 아티스트 타입이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모두한테 친절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매력적인 사람도 있지만 또 안 그런 게 어떤 자신의 개성인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인터뷰 하고 그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저는 일 때문에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막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처에서 네, 커스텀 작업을 실제로 막 하고 그걸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저는 그 안에서 하면서 얘기 같은 것들을 좀 듣고 싶은데 그분이 그 작업을 바닥에서 했거든요. 이런 대 같은 데서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저도 그냥 땅바닥에 앉았어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몇 번 이제 이런 종류의 컨텐츠를 같이 진행해봤는데 오늘이 제일 그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분량 뽑아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창원이가 그랬어요. 너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여기서 항상 나오는 문제점이 여기서. 그래서 이거 1시간이다 분량이 1분짜리 만드는데 그래서 1분 아니고 한 3분 됐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좀 재미있었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패션 스포츠 그거는 이제 모든 걸 다 했네요. 그냥 진행까지. 심지어 원고도 제가 썼어요. 원고는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 편집 빼고 다 했네. 제가 영상에도 되게 고관여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인터뷰 베이스의 영상들이고 인터뷰 베이스 영상들을 몇 번 하다 보니 인터뷰 베이스로 영상을 만들고 제가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에디터의 연장선으로. 그쵸. 근데 저는 확실히 그러니까 가끔은 이미지로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일들이 그 성향에는 더 맞기는 해요. 그쵸. 네, 근데 반복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지만 강박적으로 기본적으로 형한테 저널리즘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널리즘에 이렇게 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사람 얘기하는 게 어쨌든 저는 트렌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영상에도 그냥 어쨌든 스토리보드를 제가 짰으니까 원래는 1차의 편집을 맡기거든요. 그냥 왜냐면 비디오그래퍼 중에서도 자신의 어떤 관점으로 편집을 해서 좋은 그 키워드들을 뽑아내는데 더 능동적인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플로우는 한번 제가 맞추긴 해야죠. 근데 말하자면은 스크립트에 들어갈 것들을 제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정을 해놨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의 말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거는 안 하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서 없는 거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또 하나는 올해 그거는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끝난 2가지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로서도 좀 처음 해보는 대학교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긴 하네요. 근데 대학교 관련된 일이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저 스스로한테 좀 의미가 있었거든요. 요거는 좀 짧게 말할게요. 반스 길게 말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것도 좀 웃겨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 그 침대 바로
뒤에 책장이 있어요. 네, 근데 책장에 책이 이제 만화책부터 소설책 잡지들 엄청 꽂혀 있는데 그냥 그날따라 어떤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와서 아, 저 작가님 한 십몇 년 전에 봤었지. 저 책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그냥 그러고 나가서 저는 생각만 한 거예요? 네, 생각만 하고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저기 제가 좋아하는 그 최근식이라는 그 가구 디자이너 그 작가님이랑 같이 성수동에 오르에르라는 카페 앞에 책 판매를 했었거든요. 팝업처럼 프로젝트로. 옛날에? 네, 그분 가구로. 십몇 년 전에? 아니요. 올해. 작년에. 네. 근데 그날 그 책의 작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생각한 십몇 년 전에 본 사람한테요? 근데 메일을 며칠 확인 잘 못해서 몰랐는데 메일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만화 작가님이세요.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근데 들으면 알만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만화가이시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어느 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근데 그거까지는 몰랐죠 제가. 그쵸. 십몇 년 연락 안 했어요. 연락 끊겼으니까. 근데 연락을 하셔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받은 건 학교의 애뉴얼 리포트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애뉴얼 리포트? 그게 뭐예요? 보통 회사들에서 혹은 웬만한 회사들은 할 거예요. 그 백서라는 걸 만들거든요. 백서. 네. 공무원들도 만들고 예를 들어 1년의 어떤 기록. 우리가 뭐 해서 이런 성과를 냈고 막 이런 거. 일종의 사보의 좀 어레인지 버전 같은 거. 네. 그래서 그 원래 기존의 그 내부에서 학교 내부에서 2번을 진행을 했는데 좀 이런 에디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의 좀 반발 같은 것들을 좀 물리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교수님이 제가 생각이 나셨다는 거예요. 진짜 뜬금없이 10년 만에. 진짜. 네. 근데 예술대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거죠,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들어왔어. 그러면 네. 진짜. 그래서 한번 뵀죠. 뵙고 얘기를 이제 그리고 자료 같은 것들 기존에 했던 것들 받아보고 했는데 뭐 학교에서 만드는 종류의 컨텐츠는 컨텐츠의 폭 자체가 그렇게 넓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학교에서 뭐 제일 뭐 중요한 게 뭐예요? 학생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각 학과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 얘기하고 뭐 등등 학교에서 하는 뭐 이벤트나 뭐 자랑거리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보여주는 방식은 조금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쵸. 근데 책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람들한테 어떤 1년을 모은 어떤 성과를 학교의 후원자나 중요한 분들한테 보내는 거래요. 받는 사람 중에 그 SM의 이수만 대표님도 있다고 회장? 아무튼 뭐 그런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높은 사람들이 또 아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냥 작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잡는 게 순서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언택트라고 잡으셨더라고요. 언택트. 2020년. 네. 근데 저는 아마 그걸로 그냥 수긍했으면 그걸로 결정이 됐을 텐데 그 단어가 완전하게 막 꽂히지가 않았어요. 저한테. 네. 그 당시에 너무 흔하기도 했고. 흔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언택트 이꼴 일단 저는 김난도 교수가 만든 단어들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언택트 김난도 교수가 네, 뭐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언택트란 말 쓰지도 않고 사실 뭐 언컨택트라든지 뭐 다른 종류의 콩글리시구나. 근데 너무 찰떡같이 달라붙으니까 그 형이 그걸 기가 막히게 하네. 그분 대단하신 분이지. 진짜로. 근데, 아프니까 청춘인데. 그러니까 와, 그 말도 진짜. 아무튼 근데 저는 뭐 꼭 그 어떤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만이 아니라 그 비대면이라는 언이라는 어떤 그 조사가 조금 부정적인 면을 내포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는 학교니까 학교는 조금 더 진취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택트는 비대면이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제가 그거 오퍼 받은 작년 말만 해도 이미 줌을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그쵸. 사실은 그 비대면이라는 환경이 생겼기 때문에 대면의 방식 자체가 진화한 시기였단 말이죠. 이미. 그래서 가능하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같이 묶을 수 있고 또 의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럴 때일수록 좀 연결돼 있다라는 뭔가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학교도 그 거의 1년 가까이 쉬고 있을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온라인으로 하고 일단 신입생들은 제일 많은 피해를 본 거죠.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내년은 더 희망적일 거야.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저도 뭐 그 김 교수님 욕할 게 없는 게 그런 신조어를 하나 잡았어요. 네. 저는 그래도 있는 단어 썼습니다. 오케이. 네. 뭐예요? 커넥트의 어빌리티 능력 어빌리티 능력이고 커넥트는 연결이잖아요. 네네. 커넥터빌리티라는 커넥터빌리티. 그 단어.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어로 그냥 풀자면 연결 역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결 역량. 네, 그것도 뭐 키워드 단어고 뭐 유튜브에 무슨 있어요 또. 뭐 그런 내년에 키워드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켰죠. 근데 이렇게 구구절절 말 안 하고 저는 이제 그 일로서 설득할 때는 가능하면은 최대한 미니멀하게 가거든요. 네. 이 키워드 프레젠트하는 키노트 7장이었고 사진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겁나 좋아하셨어요. 네. 너무 궁금하다. 네. 베끼고 싶다. 그래서 일단 그걸 잡고 이제 내용들을 막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대신 그 애뉴얼 리포트라는 게 어쨌든간 우리가 막 크리에이티브의 최전선에 있는 막 그런 회사들이라기보다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교육에 더 집중한 학교이니까 어떤 종류의 좀 전형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고급스럽게 만든다, 학교답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시대를 담았으면 좋겠다. 애뉴얼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포장 같은 거요. 코팅된 거 쓰지 말자. 재활용 안 되는 거 쓰지 말자. 그런 거부터. 네. 그래서 물어봤죠 처음에. 혹시 그 학교 이사장님이 환경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으시냐? 되게 많으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어차피 이걸 누군가한테 보내고 학교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선물로 같이 주는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할 때 그런 요소들을 가능한 한 반영을 하자.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내용이나 편집 방법 같은 것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그냥 열제본이라고 하죠. 그쵸. 네, 떡제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별건 아니지만 실제본으로 다 바꾸고 180도 펼쳐지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 컬러가 2개가 있어요. 오렌지랑 네이비인데 쿨하다. 그 2개 실로 묶었어요 책을. 네. 단가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펼쳐지는 것도 조금 특이하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대신 의미 없는 종류의 그래픽 디자인이나 영상들은 빼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에디터 그걸 잡을 같이 하다 보니 검수를 겁나 빡세게 했죠. 네. 올 제가 검수했거든요. 물론 이제 학교 쪽도 같이 해서 혼자 보다 보면 계속 놓치거든요. 그쵸. 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거의 10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근데 해가지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사실 조마조마했죠.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 학교라는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보면 구성원들이나 그들은 다 좋아하는데 그들도 말하자면 유지가 아니라 변화를 택한 거라서 이제 인쇄소에서 진짜 샘플 나왔을 때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대호평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 뭐 이사장님 좋아하고 뭐 교수님들 좋아하고 막 그런 얘기들 들으니까 정말 그동안의 그 고생들이 살짝 보상 받는? 그 책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여기 있어요. 지금. 어디 있더라? 이거 이렇게까지 패키지를 했구나. 참고로 이건 저쪽에 보여주는 거 이게 원래 거였어요. 같이 이건 두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죠. 네, 커버부터. 이렇게 이거 섬세하게 이렇게 박스에서 여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떡제본이네요? 아 이건 다른 책인가? 아니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아, 이게 떡제본이 아니라 실제본이에요. 헐 선생님도 여기 밑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실제본을 했네요. 아 이렇게 빡세게 했구나. 이런 식의. 네, 그래서 저런 뭐 제가 인터뷰도 몇 개 했고 이게 이제 전내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그 예전 방식, 그쵸. 패션 쪽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의미없는 디자인이라니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또 딴 거죠? 그건 이제 VIP들한테 드리는 선물인데 또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3만 원 이하로. 이 패키지도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이 많네 그래서. 네, 일단 다크 계열의 이런 코팅된 종이를 안 쓰는 게 저의 첫 번째 그거였고, 네, 이런 거 다 실크하고 여기도 실크에다가 엠보싱 넣고 나름대로 엠보싱도 있네. 네, 물성에 대한 것들 좀 신경을 쓰고, 네, 그리고 학교가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또 다루는 학교다 보니까 학교 얘기해도 돼요 이름? 네, 뭐 상관없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청강문화산업대학. 네, 그래서 그 경기도 이촌에 학교가 있어요. 이천.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학교도 제가 여러 번 갔죠. 그쵸. 네, 거의 여행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나온 학교 옆 학교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캠퍼스가 주는 기운이 되게 좋은 곳이고, 그리고 이 작업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물론 항상 타이트한 스케줄이긴 했지만 이거를 서구 형이 일할 때 저희 계속 녹화하고 있잖아요. 뭔가 좀 즐거워하는 느낌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고, 참고로 올해 25주년이거든요. 여기요? 네. 25주년 웹사이트도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요? 네. 계속 이제 하는구나 같이. 네. 계속 하는 건 아닌데 거기까지가 살짝 연결돼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2020년을 정리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과거의 아카이브들을 이제 좀 새롭게 좀 연결하면서 조금 바꿔봤죠. 네. 근데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희한한 맞아요. 일들이 들어오는 게, 이게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장르는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미션이 있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적으로.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른 종류의 일이라서 재밌는 거예요. 진짜 서구 형 아니면은 이런 범위로 일이 들어오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생것 같긴 한데 그냥 이런 좀 다방면의 것들을 하다 보면 느끼는 뭔가 좀 괴리감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거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어렵다. 이거 직원 뽑기 어렵다. 제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성호 형이 하는 일이나 윤수 씨가 하는 일은 말하자면 회사에서 회사의 관점으로 뭔가를 관철시키는 일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매일이 사실은 회사에 발전하는 방향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의 외부자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협력자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호 형은 컨펌하는 사람이고 승준 씨가 맨날 비딩 그쵸. 맨날은 아니지만 비딩을 들어가는 하게 되면 근데 그게 결국엔 남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승준 씨도 텔레포트를 만들면서 사실 저희 저쪽에도 있는 그러니까 텔레포트 자체를 브랜딩하고 맞아요.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웃음꽃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왜냐면 내 거라는 그러니까 내 거로서 유지되는 뭔가가 있어야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더 롱런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실제로 되게 한국에 잘하는 에이전시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게 그냥 회사의 수명에 따라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뭔가 자금 사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근데 사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다른 브랜드 디렉터들보다 더 대단한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그냥 다만
남의 거 해주냐 자기 거 해주냐 차이인데 그래서 그냥 자기 거와 연계되면 훨씬 더 메리트 있겠다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또 역으로 남의 거 많이 해주면 자기 거 하는 거가 흐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거 밸런스를 누가 도대체 제일 잘 잡고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떠올릴 때 일단 1순위는 후지와라 히로시 생각합니다. 후지와라 히로시죠. 후지와라 히로시는 클라이언트 잡이라고 하기도 뭐하긴 하지만 그쵸, 이제는. 왜냐면 근데 자기가 다 갑이죠. 프래그먼트 디자인 자체가 타 회사들이랑 일을 하면서 자체적인 프로젝트들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는 진짜 뭐 누가 안 하겠어, 솔직히. 그냥 이제 브랜드가 돼버렸죠. 너무나 물론 사이즈가 메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페임 뭐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거를 하면서 남들의 거를 병행을 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우리가 단명하지 않는 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 단명은 생물학적으로요. 네네. 진짜. 스트레스 받아 빨리 죽어요. 맞아. 네. 과로사 할 수도 있고 진짜. 근데 저도 그거를 오히려 지금이 일적으로 제일 빡센 시기여가지고 8월까지는 거의 헬이에요. 저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네. 저는 이제 올해 제가 3자가 붙은 마지막이거든요. 네. 39살이군요. 83년생이니까. 근데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4로 시작되는 나이 먹으면 어떤 기분일지 좀 모르겠지만 2에서 3으로 바뀔 때도 별 느낌 없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넘어갈 때 30대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앞으로 10년 동안 난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고, 제가 봤을 때 대체로 못 지킨 것 같고, 근데 지킨 것들은 또 확실하게 지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40대, 그러니까 40이 아니라 40대를 생각하면서 요즘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나나 남을 위해서 좋은 거 만들고 보고 하는 것도 좋고 중요한데 그 정도만 해도 솔직히 성공이죠. 그걸 계속할 수 있다면. 그쵸. 네, 근데 나는 40대에는 목표를 조금 더 크게 잡자. 좀 웃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저의 40대 목표를 정했거든요. 저는 인류를 위한 일을 해보자. 그게 제가 생각하는 40대 목표예요. 존나 멋있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 근데 이렇게 하면 완전 개뜬금없잖아, 솔직히. 네, 근데 디테일이 궁금하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일이 되려면 사실 트럼프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인류를 위한 일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력이 월드 클래스로 있거나 영향력이 무슨 아리아나 그란데 정도는 있거나 이러면 할 수는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한 3번 정도 환생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들만큼 내가 팔로워가 100만 명, 1000만 명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 작은 것들이나 관점을 바꾸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분리수거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아주 민감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직업적으로 살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되게 민감한데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결국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100% 재활용이 안 되고 결국엔 쓰레기로 매립이 되거나 버려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 다음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가 지키라는 대로 하면은 세상은 좋아지는 건가? 그 더 뉴스 라이브라고 그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쓰레기 전문가 나오셔가지고 음식물이 묻으면 이미 그냥 그거는 맞아요. 일반 쓰레기의 영역으로 가버린다. 하얗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배달 같은 거 특히. 그걸 뻑뻑 닦아서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 과연 그걸 또 잘 지켜지냐? 그냥 같이 섞여가지고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아무튼 뭔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근데 저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로 뭔가를 개척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탐험가 같은 사람, 등반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막 미지에 알려지지 않은 생물의 종을 발견하고 그런 거 보면 저는 경외감 같은 게 들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류를 위하는 아주 거대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싶군요. 근데 그런 건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뭐 생물학 뭐 그런 쪽으로 뭐 수십 년을 연구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 탐험도 마찬가지고. 그쵸. 제가 뭐 갑자기 뭐 아마존 가면 죽겠죠, 하루 만에. 하루 만이라니요. 네. 한 열흘은 버티지 않을 것 같은데. 네. 5일.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내 나름의 방식대로 얘기를 해보자. 예전에 아레나 옴플러스 그 잡지에서 아주 오래된 일인데 2011년인가에 패션계에서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뭐 20명인가를 뽑으신 적이 있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막 이서연 막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놀랬거든요. 어린 마음에 좀 좋아하기도 했고. 개꿀이죠. 네, 근데 그때 그분이 확실히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썼던 말이 이분이 그래도 제 작업을 좀 보신 분이구나, 에디터님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말하자면 트위터 시절이었어요. 참고로. 근데 홍석은은 뭐 연예인 이런 것처럼 거대하고 화려하게 뭔가를 하진 않지만 그 속삭이듯 얘기하는 것들이 좀 영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 써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제가 하는 것들의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실제로 제가 웃음꽃이라는 레이블을 만들 때 형을 물론 지금도 그게 아예 무효한 건 아니지만 형도 라인업에 넣고 제가 매니지먼트 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웃음꽃 인스타그램 팔로우 돼 있는 사람 중에 서구 형이 있어요. 그게 멤버들만 팔로우 해놨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직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웃음꽃에서 막 매거진도 만들고 있고 뭔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픽 디자인과 음악까지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형님이 뭘 어떻게 들어와야 될지. 왜냐면은 또 매거진 진짜 형님 리얼 메인 필드여가지고 물론 저희가 막 글을 쓰고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게 필요하면 부탁드릴 수는 있겠지만 뭔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근데 뭔가 그런 걸 할 때 얘기해 주시면 네, 힘을 좋아요. 보탤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저도 그쪽 구성원분들이랑 또 하면은 안 해봤던 거 재밌는 거 좀 더 내 거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왜냐면 저는 서구 형에 대한 리스펙을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언제였어요, 아레나가? 몇 년도였어요? 한 13년, 11년도? 그거보다는 좀 더 뒤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만 해도 서구에 진짜로 실제로 되게 영향받는 사람이 많았는데 형이 어쨌든 그런 저널리스트로서의 작업이 사실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에이전시 사이드의 일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잊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핵심은 더 또렷해지고 있는데. 저는 뭐 그래서 아쉽다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없어요. 걔 본인은 근데 이제 반성은 하죠. 반성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던 그런 40대 하고 싶은 것들은 저는 뭐 남의 브랜드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저의 매체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그 밸런스를 유지를 해가지고 뭔가 다시 그 매체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저의 직업 관에서 어떤 그 저널리즘 쪽에 있는 사이드는 결국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끔은 저는 그게 되게 지겹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치만 그래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형님 아시겠지만 하이피스도 아이즈 매거진도 비틀러도 다 에이전시를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직원을 뽑는 기준을 차라리 매거진으로 가면 훨씬 그쵸. 더 쉽지 않나. 명료해지죠. 그러면서 좀 더 사이드로 프로젝트들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좀 맡아달라고 하면 맞아요. 명료해지지 않나. 세상에 돈 들고 줄 서 있거든요. 네이버 매거진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그래서 좀 만들려고.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저의 일을 조금 더 다시 밸런스를 맞추는 거라서
그 네이비를 좀 바꾸려고 일단 웹사이트부터 무조건 개편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만든 웹사이트 올리지도 않고 있으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정도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가능하면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 초에까지는 좀 바꿔보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데 인생의 목표 같은 것도 가능하면 거기에 좀 반영을 시켜서 네, 좀 해보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분명히 잘 될 건데 안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들을 쳐내느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 쳐내다 보면 내 걸 못한다니까요. 남의 텔레포트랑 협업하자고 한 브랜드 한 3개 되는데 진짜 이게 진행이 쉽지 않아요. 그걸 참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상담 같은 걸 하러 오셨었어요. 저희 방송 끝나고 언제 한번 저랑 한번 같이 일을 해봤는데 하루 알바 하셨던 분인데 그분 입장에 조금 신세계처럼 보였나 봐요. 그렇겠죠. 네, 저희가 막 30명 넘는 스태프들이 모여서 뭔가를 막 하고 있고 그걸 막 지휘를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있어서 그날 정말 되게 다행이었거든요. 온갖 제일 힘든 잡무들을 아주 성실하게 해준 분이었는데 지금 일하는 사이드는 그쪽이 아닌 거예요. 네, 패션 쪽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심지어 무급이라도 좋으니 근데 평일엔 자기가 일을 해야 되니 주말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필요 없지. 그냥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일단 손이 딸리고 일할 의지가 있는 건 되게 좋은데 되게 잘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라. 일단 나한테 일하는 거는 별로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거는 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쪽 사이드에서 일을 쌓아서 자기의 독립의지가 있어서 나랑 같이 뭐 한시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괜찮아요. 좋을 수 있죠. 네. 홍서구어시였다는 것도 꽤 큰 메리트지. 어시스턴트보다 약간 조금 파트너 같은 느낌으로. 네. 근데 거의 경력상 제로 베이스에서 만약에 저희가 하는 일들을 하시려면 저는 인원이 많은 회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방법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FM을 배우고 변주를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거를 내가 인맥도 있고 능력도 엄청 뛰어나서 막 어릴 때부터 뭔가를 해와가지고 무슨 내가 뭘 냈어. 그 막 클라이언트가 막 생겨. 이런 건 뭐 없잖아요, 그냥. 연예인이 만들면 있겠지. 홍서구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 네, 저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들 중에 잘하는 데 되게 많고 사실 승준 씨나 우리가 있는 쪽 말고 더 아싸리 대기업들이랑.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희에서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제일기획, 뭐 이노션 이런 맞죠. 대기업 계열이 그 대행사 계열에서는 제일 큰 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랑 겹치는 일을 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대행사가 아니라 BI나 크리에이티브 쪽에 또 특화된 대행사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곳들로 찾아보시고 네, 가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그리고 뭐 귀를 열어두는 거죠. 일단 눈을 열어두고. 대학 좋은 데 나오셨으면 처음에 이노션이나 제일기획에서 시작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왜냐면 거기 가면 또 거기만의 그냥 쿠세가 너무 있어서 새로운 걸 좀 안 새로운 걸 물론 내부에서도 고민하시겠지만 좀 새로운 거의 방향이 좀 달라요. 되게 메시지향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좀 되게 날카롭게 이거저거 보면서 그런 쪽에서 업무 방식은 익히시면 되게 괜찮다고 저도 느끼기는 해요. 그냥 네, 그렇죠. 돌고래 유괴단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거기는 에이전시보다는 프로덕션에 좀 가깝게. 그쵸. 물론 네, 전략이 있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준 씨는 뭐 저도 방금 얘기하긴 했는데 그냥 저는 이런 사이드가 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엄청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오래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끼긴 해요. 더 완전 신입 레벨에서는 그런 스와이프 때 되게 많이 느꼈었고 지금이야 신입이 저희 4명 중에 아무도 없으니까 상관없는 거지만 네.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서 이런 쪽이 있고 이런 쪽이 더 재밌을 수 있다는 거, 네, 또 한번 생각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 시간 얘기했겠죠 또? 네, 이거 뭐 2번으로 자르면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은데. 저희 원래 책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거 다음에 나중에 할게요. 언젠가 할 때가 있겠죠. 이거 책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책 관심 네, 인터넷에서 오늘 뭔가 엄청 진솔한 디토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저 생각보다 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진짜로. 그래서 뭐 아마 저희의 극소수 애청자 중에 저희의 직업적인 거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나노 군자 수준이겠지만 네, 그래도 그 나노 군자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네네. 저는 이번 방송은 뭐 성공이라고 아주 성공이죠. 아,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멤버들이 또 찾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